비키나는 인터뷰에 저는 샤인입니다. journey 지금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회사 안 다니면 혹시 뭐 하고 싶으세요? 대사업, 카페 같은 거라도 한번. 오, 근데 journey 정확하게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요즘에 뭐 카페, 디저트 카페 차리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오늘 그러한 2030 MZ세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저트계 백종원이라고 불리는 분을 모셨어요. 골목식당 생나요? 아, 골목식당. 비슷해. 골목식당처럼 말이죠. 창업 아이템을 싹 한번 잘 점검까지 해주시는 그러한 멘토 분이십니다. 맨바닥에서 정상까지, 심지어는 이 부동산계의 큰 손이 되어 가고 계시는 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평소에 제가 너무나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던 강호동 라라브레드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생각을 싫어하는 남자 창오빠 강호동입니다. 왜 이름이 창업 오빠세요? 사람들에게 제 노하우나 막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했었어요, 작년에. 맞아요. 근데 이름을 친근하게 좀 다가가려고 네. 창업 오빠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타르타르 이 디저트 가게 체인점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내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 브랜딩이 매출 100억에 다산 100억이 됐거든요. 매출. 그래서 오늘 핵심 키워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기초수급자 출신이에요. 15년 동안 동사무소 쌀 받아서 사랑열매에서 안 도와주면 못 살았었어요. 저는 또 혈우병이 있어요. 피가 나면 안 멈춰요. 3개월 동안 코피가 안 멈춘 적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왕따였고. 왜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냐면 지금 개천에서 용이 안 나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네. 아니야. 그래서 희망을 주려고 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중학교 졸업이에요. 여러분 스펙 다 필요 없어요. 창업하고 성공하는데 스펙이 뭐가 중요해요? 회사 대기업도 면접도 스토리를 더 중요시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하나씩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도 잘 될 수 있다. 오늘 그 메시지, 키 메시지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대표님이 막 왕따셨고 친구들이 괴물이라고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180도 바꾸셨을까요? 정말 너한테는 가슴 아픈 상처가 하나 있어요. 지혈이 안 돼서 응급실을 가는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엄마가 택시비가 없었던 거야. 일단 아이가 아프다니까 피가 너무 철철철 나니까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지금 택시비가 없다. 혹시 주소 주시면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직도 그 택시 아저씨 워커바를 기억해요. 그 워커발로 어머니를 우리 엄마를 지근지근 밟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를 딱 앉아서 보는데 울고만 있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가난이 죄구나. 가난이 제일 나쁜 거구나. 그걸 내가 알아버린 거, 어린아이. 그러면서 제 인생이 그때부터 이렇게 스위칭이 된 거예요. 저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그 키워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가난을 정해본 적 있으세요? 가난을 정리해본 적이 있어요? 가난에 대한 정의는 내 시간이 없는 거. 4시간 없는 거.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끌려다니면서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그거를 그래서 벗어나라. 요즘 MZ세대들 다 벼락거지를 하잖아요. 네, 완전 그쵸. 네, 저는 창업이 답이라고 봐요. 저는 진짜 공무원 공부 안 했으면 좋겠고 직장인도 다니는 거 좋아요. 근데 인생에서요, 어찌됐든 지금 창업은 다 한 번 하거든요. 온라인 됐든 오프라인 됐든 창업은 꼭 한 번 해요. 창업은 준비된 자에겐 기회거든요. 오늘 이 시간 토대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틈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MZ세대한테 창업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좀 낯설어요. 사실 재테크, 투자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한데 창업이라고 하면 이거는 내 사전에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언제 어떤 계기로 몇 살 때 창업을 하셨나요? 저는 18살 때 5만 원을 들고 무궁화 아세요, 기차? 아니 제가 무궁화호를 얼마나 많이 타봤는데요. 그랬어요? 무궁화호를 타고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큰 부자가 돼서 올게. 와, 영화 같아. 서울로 올라오신 근데 거예요. 미성년자라 일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영등포에서 2주 동안 노숙했어요. 노숙. 네, 상상이 안 가. 제가 어느 날은 새벽 6시 정도에 추워갖고 잠이 깼는데 식용유통 이렇게 큰 통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째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무를 넣어서 거기에 진짜 좀비처럼 한 5-6명이 이렇게 불을 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샤이니 IMF 그쯤인데 거기에 대학교 4년제도 나온 사람도 있었고 사업한 사람도 있었고 다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년에 노숙자가 될 거라는 걸 상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았겠네요. 아니요. 근데 샤인이나 나도 정신 안 차리고 여기 시청자분도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말한 법이 있어요? 벼락거지가 아니라 진짜 센거지 알거지가 될 수 있다니까 진짜로. 아 진짜로요. 저도 그때 정신을 빠딱 차리고 나 이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그래서 구두방부터 시작해서 다 다니면서 결국은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시드머니를 26살 때까지 1억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와, 그럼 18살 때 올라와서 네. 26살 때까지
1억 1천만 원. 네. 그 당시 돈으로 1억 처리니까 지금은 한 2, 3억 될 것 같아요. 그 가치로 따지면 그 네. 시드머니를 가지고. 어렵게 시작을 했었죠. 그럼 그때 창업한 아이템이 26살 때? 경양식 뭐 이런 레스토프 같은 거였어요. 레스토랑 겸 뭐 호프집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첫 사업이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첫 사업하면 어려우니까 뭐 망할 수 있다, 망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대표님 사업은 어땠나요? 잘 됐나요? 네. 1억 1천만 원으로 호프집을 60평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뭐 권리금 한 1,500 줘야 되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나머지 집기 놓고 장비 놓고 막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인테리어를 저는 제일 아끼려고 반 셀프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업자들을 수소문해서 견적 비교를 해서 그 대신 이제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나만의 내 매장을 원하는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브랜딩을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만의 차별점이 없으면 결국은 가격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 상대. 안 돼, 안 돼, 네. 저도 처음에는 안 됐어요. 처음에 안 되셨어요? 그때는 브랜딩이라는 게 이런 컨셉이 되게 불명확했고 네. 다시 잘 됐거든요. 결국은 1,000만 원, 1,500 매장이 4천만 원, 1,500 이렇게 찍었어요. 순수익이 막 1,500씩 남더라고요. 창업은 그 OP 전략이 있거든요. 그 OP 전략이 이제 뭐 킬링 프로덕트, 그다음 프라이스, 가성비가 좋든지 프리미엄을 하든지, 그다음 플레이스, 어떤 장소에서 할 건 이런 얘기, 그다음 프로모션, 마케팅, 홍보, 마지막 피플.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으로 끝을 맺는데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매장에서 어떤 매장은 망해갖고 나가고 가고요. 어떤 매장은 똑같은 매장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더 올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 가게고 똑같은 크기인데 어떤 주인이 들어오느냐. 그렇죠.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외진데에 장사를 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네. 손님이 알고 와? 안 오잖아. 알지. 그래서 제가 전단지를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고 뿌렸다? 근데 사람들이 안 와, 한 번도. 하루에 500장을 뿌렸는데도 안 와. 내가 추적을 해봤다? 네. 근데 들고 다녀. 왜 들고 다니는 줄 알아요, 전단지를? 줬으면 받아, 미안하니까. 네. 근데 버릴 데가 없으니까 들고 다니는 거 있었죠. 네. 있죠. 집까지 가져간 적 많아요. 내 전단지를 집까지 가져가네. 나도 좋아했지. 근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버리기 싫어서 그냥 갖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심리를, 저 책을 좋아하잖아요. 프로이드 심리학부터 해서 가방 여기 있잖아요. 가방 이렇게 있으면 전단지 중에서 여기서 안 줘. 저쪽에서 줘. 와,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면서 제가 10장을 해봤거든요. 전단지 10장을 해봤어. 택시 기다리고 있으면 택시에서 기다리고 있고 버스에서 기다리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500장을 뿌렸는데 오지도 않더니 10장을 뿌렸는데 세 팀이 오더라고. 네네네. 결국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네네. 대표님,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드는 게 내 시드머니를 투자를 해서 창업을 했는데 혹시나 이게 망하면 돈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진짜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죠. 당연히 내가 움직이는 건 리스크 없는 건 없어요. 시간 리스크도 있고 물질적인 리스크도 없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근데 연구 결과 나와요. 걱정이 실제로 이뤄질 일은 3%밖에 없대요. 100%에서. 100가지 중에서 안 일어날 97가지를 늘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성공 확률이 진짜 떨어져요. 그들이 쉽게 재단을 하거든요. 그들은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지 알아요. 어머나, 해보기도 전에 이미 머리에서 끝냈어. 그래, 재단을. 저는 물과 기름이 왜 안 섞일까? 저는 늘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네. 뭐든지 뚜껑을 까봐야 알아요. 제가 타르타르 당시에 사람들 전문가 다 망한다 했잖아요. 그럼 제가 그들 말 듣고 그렇지, 망할 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재단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단 말이에요. 쉽게 재단하지 마라. 우리가 뭘 한다고? 해봐야 알아요. 하려고 하면 창업들이 무자본 창업 많잖아. 무자본 창업 블로그를 열심히 해갖고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번 사람도 있고요. 인스타를 잘하고 협찬 세계에 빠져가고 그것도 창업이지 뭐야. 그렇지. 유튜브도 무자본 창업이야.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자체가 문제이지 않을까? 리스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관심 있게 영상 잘 그냥 본 척 하지 말고 제발 본 척 좀 하지 마라. 들은 척 하지 마라 좀. 흘려듣기 하면서. 그러면 차라리 넷플릭스 재밌는 드라마로 영화 보고 차라리 술이랑 먹고 하면 되지. 이거 뭐하러 보냐고 영상. 지금 보는 사람들 너무 찔리게 하셨어요, 진짜. 진짜로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전 안 했으면 좋겠다.